어제 우리 2024, 2025 입학전형 비교 분석 설명에 추천형 안내 드렸어요. 추천형. 내신 한 1.8, 뭐 7, 8, 그 정도 범주까지는 올해도 일단은 한양대학교 교과전형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요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전공 선발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인원수가 또 많이 줄어들고 하면 내신 점수를 또 많이 여유 있게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이제 체크하셔야 된다. 이렇게 당부드렸고, 오늘은 이제 이 한양대학교에서 운영할 종합전형 3개. 종합추천형, 면접형, 서류형, 요거 3개의 종합전형을 과연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가부터 먼저 설명할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이제 보고자 하는 것들을 다른 요소들을 왜 같이 덧붙여서 하는가 이런 걸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평가 기준에 대한 거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평가 기준에 제가 설명드릴 때 사용한 자료는 최종 모집 요강, 작년 2024학년도 최종 모집 요강이랑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당연히 한양대의 자료고요. 이 자료들은 우리 4월달 자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곳에다가 올려뒀어요. 아직 다운로드 못 받으신 회원님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또 설명드릴 때 페이지도 같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조금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 거는 올해는 교과전형 추천형과 종합전형 추천형 이렇게 같이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추천형 이렇게만 보시면 또 헷갈리고요. 그렇죠? 그냥 추천형 이렇게만 들으면 헷갈립니다. 이게 교과 추천형, 학생부 교과전형 추천형인지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형인지 요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주요 사항 비교부터 먼저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고요. 올해도 사실은 그 종합전형에서 제일 먼저 보면은 여기 항상 계획 나온 거 살펴볼 때 우리 목차 보셔야 된다. 그런 설명 드렸고, 여기 이제 종합전형에서 변화 사항들이 좀 있어요. 주요 변경 사항 보시면 올해 이렇게 이게 가장 큰 이제 변화 사항이죠. 한양대학교 작년까지는 종합 일반 전형해서 서류 100%로 하나로만 이렇게 선발했던 거. 다른 추가 평가 요소가 없던 게 이 대학의 특징인데, 올해는 종합전형을 이렇게 3개나 운영을 하면서 하나는 추천형인데 추천받고 최저까지 적용하는 종합전형, 하나는 진짜 그냥 또 서류만 반영하는 서류형, 하나는 1단계 통과시켜서 2단계 면접을 보는 면접형, 이런 식으로 일반 종합전형 서류만 보는 거 플러스 수능 최저 적용하는 거, 면접을 적용하는 거, 이런 식으로 좀 다변화를 했어요. 그래서 한양대학교를 또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종합전형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보셔야 될 거고, 물론 이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범대학만 선발하는 등 그런 좀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이 종합전형 3개 중에 1개만 골라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중복 지원이 안 돼요.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종합전형을 생각하고 있다 하실 때 이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떤 전형이 우리 아이에게 유리할까? 요거까지 고민하시면서 함께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자, 다만 이러한 수능 최저 적용, 미적용, 그 다음에 면접, 적용, 미적용, 서류만 반영, 이런 특징들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전형들은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새 전형의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평가에서 정성평가한다는 거. 이게 공통점입니다. 정성평가한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정성평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처음 들어봐요. 정성을 들여서 평가하는 게 정성평가인가요? 진짜 입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정성평가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본 또 개념 헷갈리시는 분들은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의 기본서로 가주셔야 됩니다. 기본서로 가주셔야 돼요. 이게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기본에 대해서 이미 다 설명을 해놨죠. 어디로 가시냐면 우리 2월입니다. 2058, 2058, 2059, 2060, 그 다음에 2064, 2065 이렇게 제가 종합전형을 총 6부로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2, 3, 4, 5, 6부예요.
1부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체 항목이 뭐냐 요거였고요. 2, 3, 4, 5, 6부에 대해서 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그 다음에 이 평가 요소라는 게 뭔지 요거에 대해서 미리 해놓은 게 있어요. 요 기본 강의 요거를 꼭 먼저 보셔야 됩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2058 이렇게 쭉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해서 딱 찾아가셔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 이제 얘는 옆에다가 이제 두고 보셔야 돼요. 그대로 이제 둔 상태로 늘 이렇게 갖고 계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또 이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요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요 세 가지 전형은 정성평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럼 이제 오늘은 그 정성평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정성평가. 과연 한양대학교는 종합전형을 어떻게 정성평가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제 가보시면, 자, 이게 이제 작년 거예요. 여기 보시면 테두리가 블랙이잖아요. 그렇죠? 다 작년 겁니다. 작년 거. 올해 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올해의 기준도 뭐 똑같아요. 평가하는 기준은 똑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여기 지금 방법 자체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서류 100% 전형만 올해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서류만 가지고 평가를 했었고, 다만 작년에도 보면 4대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점자 처리 기준 같은 거는 나중에 최종 모집 요강에서 또 나올 테니까 그때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한양대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할 때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했는지를 먼저 본다. 너무 당연한 거죠. 한양대만 그런가요? 아니죠. 모든 대학들이 학생부 전형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부 전형. 학생부 교과전형이든 종합전형이든 학생부 전형이라는 것 자체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나를 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 종합전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 성취도. 그 중에서도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라는 얘기고요. 특히나 이 모든 종합전형이 당연히 학교생활 기록부 평가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한양대학교는 학생부 학교생활 기록부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여러분 보세요. 3년간 지금 우리 아이 지금 1학년일 수도 2학년일 수도 있고 3학년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우리 아이가 1년 동안 만나는 선생님이 몇 분인가요? 1년 동안 우리 아이를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 우리 아이가 만나서 교류하는. 그러니까 동아리 선생님, 진로 선생님 포함 몇 분이나 되시죠? 적어도 담임 선생님, 동아리 선생님, 진로 선생님 포함 과목 8개 듣는다고 하면 10분이 넘어요. 그쵸? 최소 10분이에요, 10분. 1년 동안 만나는 선생님이 10분. 그냥 오늘도 스쳐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수업을 듣고 배우고 뭐 질문하고 교류하고 하는 선생님이 연간 10분이 넘죠. 연간이 뭐예요? 2학년 친구들 1학기랑 2학기 과목 달라지면 선생님들 또 바뀌죠? 그쵸? 그러면 3년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3년을. 그쵸? 3년 동안 우리 아이가 만나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교류하는 선생님이 최소 30분에서 40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다수의 교사가 적어도 한 학생당 30에서 40분의 선생님께서 3년 동안 그렇지 않나요? 3년 동안 그리고 3년에 걸쳐서 다년간 그렇게 작성되는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여러분 학교생활 기록부가 얼마나 지금 어마어마한 서류인지 약간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를 새롭게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회사에 혹은 내가 지금 어떤 커뮤니티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의 지난 3년간에 최소 30명에서 40명이 그 사람을 평가한 서류를 들고 와요. 그럼 여러분 그거 신뢰할 수 없나요? 있나요? 그거 되게 무서운 거 아닌가요? 나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로. 나의 지난 3년간 너무 무섭지 않나요? 나의 지난 3년간 최소 각 분야의 전문가, 교육 전문가인 3, 40명이 나를 평가한 서류예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서류, 그런 학교생활 기록부를 봤는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학생의 역량을 말하고 있어요. 자, 지난 3년간에 누군가가 지인이 3, 40명이 평가한 서류를 가지고 이 신입사원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쫙 펼쳐봤더니 3년간 3, 40분이 한 목소리로 야,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지금까지 봤던 사람들 중에 가장 성실하다.
이렇게 막 평가가 되어 있어요. 여러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딱 느끼기 어떠세요? 아, 이 사람 진짜 성실한가 보다. 아니, 어떻게 3년간 3, 40명 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 사람 성실하다고 평가하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3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정말 여러 번에 걸쳐 이 사람은 정말 진취적이고 계획한 거를 꼭 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써줬어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팀으로 뭔가 해나갈 때 되게 강력하게 뭘 잘 끌고 가고 리더십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한양대가 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좀 와닿으시지 않나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을 다수의 입사관들께서 공정하고 투명한 횡단 평가의 방법을 통해 다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그럼 이제 횡단 평가가 뭐냐? 요거는 잠시 뒤에 또 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런 방법으로 학생부를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요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항상 한양대학교에서 요런 이미지 많이 쓰세요. 요런 이미지. 이게 보면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왼쪽 아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들어있고, 오른쪽 아래 창의적 체험 활동 사항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요 세 개를 가장 강조해서 이제 보는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출결은 반영 안 되나요? 아니에요. 출결도 반영돼요. 근데 이제 핵심 사항이 여기가 이제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특 부분, 행특 부분, 창의적 체험 활동이 이제 중요한데, 여기 보면 비판적 사고 역량, 자기주도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소통 및 협업 역량 이런 이제 평가 요소들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운데 요게 들어있죠. 종합 성취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학생의 전체적인 종합 성취 수준 어느 수준인가를 보면서도 요 각각의 항목에서 드러나는 이런 역량들 중에 이 학생이 강점으로 드러내는 게 뭔지 요거를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학생부 종합평가에서는 학생부의 주요 평가 영역인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자, 세특에 별표 해놔야 되겠죠. 세특 중요하구나. 우리 항상 맨날 또 뭐 얘기해요? 기승전 내신이구나 하면서 세특을 관리한다? 왜 그런 일을 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봤을 때는 또 대입에서 이 범주 밖에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수행평가, 또 수업 중 활동, 그 다음에 또 추가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안 보시는, 아마 대입 밖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거다. 이렇게 대학에서 말하잖아요. 세특이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 뭐 있어요, 여러분? 창의적 체험 활동에는 자율, 동아리, 진로, 봉사, 이런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나타난 각 학생의 종합 성취도와 4대 핵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요 각각의 요소들이 뭔지 이제 살펴야 돼요. 종합 성취도가 뭔지, 비판적, 자기주도, 창의적, 소통, 협업 역량이 무엇인지. 항상 우리가 너무 용어에 좀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용어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 거기서 뭘 보고자 하는 거구나만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가장 먼저 종합 성취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류가요, 단순하게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해서 반영하는 지표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수치화해서 반영하는 지표가 아니다. 그러면 만약에 교과를 정량적으로 수치화해서 반영한다면 합격자의 내신 분포가 넓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교과 전형처럼 아주 그냥 자잘자잘하게 붙어 있어야 되고 무조건 대학별로 계산했을 때 나보다 낮은 내신이 합격할 수는 없어야 되는 거다. 근데 이제 종합전형에선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가 않죠.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에 드러난 여러 학업 관련 기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관련 기록. 을 통해서 종합적인 성취를 판단하는 개념의 지표입니다. 따라서 종합성취평가란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성취도, 이때 성취도는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다 같이 보는 거다. 창의적 체험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학생부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토대로 학생의 교육 여건과 교육 과정을 고려하여
3년간의 성취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러한 종합 성취도를 평가하는 4대 핵심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주도 역량, 소통 협업 역량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 말만 들으면 좀 헷갈리잖아요. 이거는 그 잠시 뒤에 볼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자, 그때 이제 보시면은 요런 표로 항목별 평가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좀 아까 봤던 우리 이 종합 성취도 요거 이제 보고, 그 다음에 4대 핵심 역량인 비판, 창의, 자기주도, 소통, 협업 이렇게 보겠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각각의 성취도를 이렇게 가장 핵심 평가가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창체랑 세특이랑 행특. 요게 가장 핵심이라 했죠? 창체, 세특, 행특. 창체, 세특, 행특.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본다는 얘기. 여기서. 그리고 이 종합전형, 종합성취도조차도 이 안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학업 역량과 그 다음에 뭐 인성이나 잠재력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가 특히나 이 행특 부분 있잖아요. 행특 부분에서 인성이나 잠재력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고, 담임 선생님께서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인성에 대해서 행특에다가 더 많이 써주시잖아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게 되고, 이 학업 부분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더 의미 있게 보게 된다.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요런 항목들을 바탕으로 횡단평가를 한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 그걸 한번 가볼게요. 횡단평가. 아까 보면 이렇게 횡단평가 한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횡단평가. 원래는 종단평가면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흐름대로 그냥 쭈루룩 이렇게 보는 건데, 횡단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진짜 말 그대로 막 왔다 갔다 움직여 다닌다는 얘기예요. 여기저기 항목들을. 그래서 보시면 요 삼각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 파란 색깔에 교사 A가 동아리 활동에 뭔가 기록을 한 게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동그라미 교사 B가 수학 교사가 세특에다 뭔가를 쓴 게 있어요. 세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녹색에는 교사 C가 담임교사 선생님께서 행특에다가 뭔가를 썼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거. 우리 회사에 신입사원이 왔는데 3년간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성실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동아리 선생님이 이 학생을 굉장히 창의적인 학생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 학생은 진짜 창의적이다. 네.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막 제안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수학 선생님 세트를 가봤더니 이 학생은 수학 문제를 하나의 방법으로만 풀지 않고요. 계속 새로운 풀이를 시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 동아리에서도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하던데, 여기 수학 세특에 봤더니 진짜 굉장히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학생인가 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의 행특을 가봤더니 담임 선생님께서 이 학생은 정말 창의적이고 도전을 즐기는 학생이고, 그리고 거침이 없대요. 정말 실패해도 계속 일어서서 다시 도전하는 그런 자세가 너무 뛰어나다. 이런 얘기. 누가 봐도 얘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런 학생이구나 라는 게 보이죠. 이렇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계속 비교했을 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다수의 관찰자가 공통적으로 서술한 그 역량을 서로 비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횡단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난 학생의 역량을 항목간이었죠, 지금? 동아리에서도 보고, 세특에서도 보고, 행특에서도 보고, 항목간. 그 다음에 학년간으로도 횡단, 왔다 갔다 움직여 다니는, 건너 다니면서 확인을 통해 상호 연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여기로 건너 다니면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학교생활기록부 외에 기타 평가 서류 없이, 자기소개나 추천서 없이 이 기록만을 가지고도 우수한 학생들을 계속 선발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보는구나를 알았으면 우리도 평가전과 보는 시각에 맞춰서 우리 아이 서류를 들여다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아이 서류를 꺼내셔가지고 우리 아이의 어떤 역량이 드러날 만한 요소가 어디 드러나는지를 색깔별로 표시를 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학생은 아주 자료를 주제에 맞게끔 잘 정리해서 찾아오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표현을 해줬는지, 그러면 다른 항목 어딘가에서도 그런 게 보이는지, 이런 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가 진짜 잘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우리 아이는 정말 도전 정신이 강해요. 그러면 동아리에서도 도전도 하고 다른 과목에서도 도전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학급에서도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서 자율활동에도 좀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면 동아리 활동에서도 자료 분석 능력도 좀 보여주시고 과목 세특에서도 자료 분석 능력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아이 스스로도 그렇고. 이해되시나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잠시 뒤에 볼 종합전형 그 설명에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나와 있어요. 자, 이제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 올려뒀어요.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7쪽으로 가시면요. 7페이지로 가시면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고등학교에서 학교로 제공되는 그 서류는 인적, 학적, 출결, 창체, 세특,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 행특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다 평가를 하긴 해요. 근데 이제 핵심 평가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인적, 학적 사항은 정보 블라인드 평가니까. 요거는 그 학생이 어떤 이름이 누구냐, 뭐 출신 학교가 어디냐, 요거는 블라인드 돼요. 하지만 뭐 이 학생이 지금 뭐 전학 갔다 뭐 했다 이런 움직임, 그다음에 학교 폭력 관련 조치상 이런 건 다 참고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출결사항인데 출결사항 반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성실성과 충실도를 보여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인성평가할 때 미인정 결석이나 지각 유무 확인을 합니다. 미인정 결석이나 지각 다수 발생하면 당연히 뭔가 평가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학습 발달사항과 세부능력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핵심 평가 부분이 되기 때문에 빨간 글씨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창체 볼게요. 창체. 학생이 고등학교 생활에서 교과 외에 경험한 모든 교내 활동이 다 드러나는 항목입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포인트 여러분 보세요. 관심 분야에 대해서 본인만의 계획을 갖고 심도 있게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뭐 한양대학교를 포함한 대학에서 우리는 계열 적합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 전공 적합성과 계열 적합성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고 해서 관심에 대한 관심 있는 분야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학생이 물리를 가장 좋아해서 물리를 깊게 파고 들어봤는데 나중에 화학과 지원한다? 그럴 수 있다. 전체적인 과학 역량으로 보겠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지. 저는 계열이나 뭐 전공 적합성 이제 없다고 하니까 그냥 관심 분야가 없어요. 이거 아니에요. 관심 분야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깊게 파고 들어간 역량 자체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수영학과를 뽑아요. 수영. 근데 내가 3년 동안 수영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까지는 아니어도 좋아하는 스포츠를 어느 정도 내 한계를 부딪히면서 내가 꾸준히 노력했던 경험이 있다. 마라톤을 해봤다. 뭐 자전거 사이클을 타봤다. 이런 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사이클을 저렇게 탔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학과에 와서 수영도 저렇게 열심히 하겠구나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관심 분야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요거 대학의 워딩이죠.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의 목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관심 있는 거는 깊게 찾아가는 그 모습 자체는 보여야 돼요. 자, 그 과정 속에서 비판적 사고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주도 역량, 소통 협업 역량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사항 세특이에요, 세특. 세특도 볼게요. 3년간 고등학교 생활에서 가장 많은 선생님께서 개별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관찰한 부분이 담겨있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다. 여기도 써있죠. 여러분 보세요. 본인의 관심과 진로에 맞추어 위기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본인의 관심과 진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대학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은 계열 적합성이고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수자 수가 가장 많은 이수학이 가장 쉬운 과목들로만 골라서 듣겠어.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관심사 있어야 돼요. 위기 과목 선택하고 당연히 좋은 성취, 우수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 워딩도 중요해요, 여러분. 내신 등급만으로 정량 평가하지 않으며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수자 등과 함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써주신 내용도 상호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한양대학교는 등급 안 본다 아니에요. 봐요. 다만 등급으로 줄 세우지 않는 거죠. 그거는 이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종합전형이 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쵸? 한양대학교는 숫자는 안 보고 세특만 본다 아니에요. 왜 본다 되어 있잖아요. 그쵸? 다만 내신 등급으로 줄 세우지 않는다.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수자 수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여기가 조금 중요한데요. 요 포인트. 계열 특성에 따라서 수과학 교과 또 언어 사회 교과에서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자연 계열이라면 당연히 수과학 부분이 더 중요하고, 우리 아이가 인문 쪽이라면 인문 사회 쪽이라면 당연히 뭐 언어라든가 사회 과목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한양대학교도 전공적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한양대학교도 전공적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계열적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열적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계열에 따라서 주요 과목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3학년 분들은 우리 아이가 지금 지원하려고 할 때 특히나 저 과목들, 저 범위의 과목들이 한양대학교 지원에 비교해 봤을 때 부족하지 않은지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저학년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과목을 꼭 놓치지 않고 잘 챙겨줘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로 설정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입니다. 담임선생님께서 1년 동안 학생을 전반적으로 관찰하고 교과, 비교과 그 외 생활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태도, 성향에 대해서 종합적 기술해 주는 항목이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따로 추천서 이제는 없죠. 정말 과거의 유물이라 보신 분들도 없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 항목이 추천서의 역할을 대신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추천서의 역할을 대신한다. 특히나 이 항목은 인성 및 잠재성 영역에 포함되는 자기주도 역량, 소통, 협업 역량을 평가할 때 주요하게 활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가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서 횡단평가를 사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학생부 내에서 학생의 역량을 비교 검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세요. 동아리 선생님이 이 학생은 차별화된 도전을 하는 학생이다. 그리고 뭐 그 외 봉사정신, 뭐 조장 활동으로서 적극적인 자세 이렇게 많이 써주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수학 선생님이 써주신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접근을 한다라는 내용이랑 비슷하네. 담임 선생님께서 써주셨던 이 학생은 여러 학문을 융합해서 할 줄 아는 학생이네. 이렇게 공통되는 요소들이 드러나는지를 살펴서 학목 간으로, 그렇죠? 또 학년 간으로 횡단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창의적 사고 역량이 있는 학생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겠다는 거 방법. 그럼 이제 이게 평가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관심도 마찬가지예요. 관심. 이 학생은 여기서도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졌네? 이 학생은 여기서 어떤 관심 가졌네? 여기서는 어떤 관심 가졌네? 공통적으로 이 학생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깊게 들어간 거구나 하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죠.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그러면 그 성취도 또 4대 핵심 역량의 내용이 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합 성취도란 말 그대로 성취도 이러니까 교과 성적으로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수한 과목이 어떤지, 또 과목의 성취 수준은 어떤지 등급도 봐요, 여러분. 원점수도 보고 평균, 표준 편차, 이수자수 다 봅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창체, 행특에 드러난 학업 관련 기록을 모두 바탕으로 3년간의 성취를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대 핵심 역량 가볼게요. 비판적 사고 역량 먼저 봅니다. 비판적 사고 역량. 비판적 사고 역량은 합리적인 추론을 근거로 질문이나 토론을 통해서 반성적으로 숙고하는 학생이다. 특히나 이 비판적 사고 역량은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중심으로 학생의 학업적인 어떤 성장, 학업적 성장, 그 다음에 학업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학생의 특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특에서만 평가하냐가 아니라 세특을 중심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행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상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비판적 사고 역량을 전공적 합성이 아니라 계열적 합성에 초점을 두어서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자율 계열 학과 친구들은 수학이나 과학에서, 그 다음에 인문 계열 학과 친구들은 언어나 사회교과에서 역량을 중점적으로 이 비판적 사고 역량을
평가한다. 보시면 어떤 현상이나 지식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합리적인 추론으로 질문이나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 배웠는데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이런 내용이 이런 내용이 맞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 배운 내용에서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든가.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내가 배운 내용이 확실히 맞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립해보고 이런 과정이 이 비판적 사고 역량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창의적 사고 역량으로 두 번째 가볼게요. 창의적 사고 역량은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고찰하고 해석 능력을 통해서 주어진 정보를 다각도로 분석을 해본다. 그래서 학문 간 연계나 지식 확장, 독창적 문제 해결 요런 키워드가 보일 때 우리는 창의적 사고를 보였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중심이 되고요. 행특이나 창체를 함께 상호 비교 확인해서 평가를 한다. 여기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이런 예시를 주고 있어요. 문제 해결 과정에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나만의 방법 혹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는 모습을 볼 때 이 학생이 창의적 사고 역량이 있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혹은 과목 내에서 다른 단원이라든가 서로 다른 과목이나 사회 현상과 융합해서 접근할 때 창의적 사고 역량이 있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과학 시간에 생명과학 시간에 뭐 유전자 뭐 이 진화 뭐 이런 걸 배웠는데 혹시 사회도 진화해 가지 않을까 하면서 이 학생이 이수한 사회문화 과목에서 과학과 사회의 공통적인 특성을 비교 분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화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그 다음에 물리 시간에 배운 내용을 서로 융합해서 비교한다든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파동 내용과 물리 시간에 배웠던 파동 내용을 연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과목 혹은 서로 다른 단원 또 사회현상과 융합해서 접근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때 창의적 사고가 있구나라고 평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거 쓰시면 돼요? 사회현상과 융합할 때? 이때 우리가 이거 쓰는 거예요. 요거 시사 이슈 자료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윤리 시간에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그 이기적인 본성 배운 개념을 이렇게 사회 이슈에다가 아니 기온 이상과 이기적인 그 본성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비교하는 게 창의적 사고 역량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자기주도 역량 갈게요. 자기주도 역량. 자기주도 역량은 자발적인 동기와 계획, 노력, 성취, 피드백의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가는 자기관리 역량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흥미는 있어야 돼요. 내가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발전시키고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학생의 관심 분야라든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연속성과 지속성.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관심 있는 걸 계속 파고드는 그런 역량을 다 의미 있게 평가한다. 자, 그 다음에 소통과 협업 역량, 공동체 발전을 위한 자발적 협력 태도를 말하고요. 책임감과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배려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건 행특 부분이고요. 그래서 학생의 배려, 나눔, 리더십, 팔로우십 등 우수성이 타인에게, 공동체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있다면 매력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 요게 이제 4가지 핵심 역량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가 했던 활동을 하나하나 표시를 해보시는 거예요. 세특에 가가지고 어떤 주제로 뭐 발표함, 어떤 주제로 뭐 비교 분석함,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활동 내용, 요거를 이제 같이, 그 다음 평가, 이런 거를 표시를 해보시는 거예요. 뭐 기후, 온난화에 대해서, 활동 내용은 뭐 신문 기사를 비교 분석한 건지, 그 다음에 뭔가 장단점을 찾아서 발표를 한 건지, 뭐 이렇게 활동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 창의적이다, 뭐 아주 뭐 분석적인 역량을 보였다,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각각 이제 보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우리 아이 서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평가 내용인가? 요거를 보실 때 우리가 이 한양대학교에서 말하는 평가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아이 서류에서 드러나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이 바로 숫자를 어떻게 보느냐. 요겁니다. 숫자. 계속 말하죠. 학업 역량은 내신 등급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등급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교과에 그 등급을 받았으면
이 등급이라는 것이 나타내는 몇 단위를 이수했나? 자, 여러분 수학도요. 뭐 3단위 이수하는 경우, 4단위 이수하는 경우, 5단위 이수하는 경우, 6단위 이수하는 경우 이렇게 단위수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 아이들 몇 단위 이수했나 보세요. 그리고 3년 동안 수학 전체를 몇 단위 이수했나도 학생마다 다 달라요.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단위수, 그다음 표준 편차, 이수자 수를 같이 보고요. 그러면 요렇게 숫자로 확인했다면 요런 걸 바탕으로 여기 있죠. 세특이 어떤 활동했는지 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세특의 활동 내용이. 요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계속 연결되죠. 계속 같이 본다는 거예요. 교과 전형처럼 1등이면 100점, 2등이면 90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딱 정해놓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본다는 얘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번 2024년에 한 그 설명에서도 얘기하는 게 1등급과 1등급, 2등급 어느 정도, 요 정도 이제 범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학업 성취 수준이 유사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유사할 수 있다. 1.XX 등급과 2.XX 등급의 학생이 성취 수준이 유사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사할 수 있는 성취 수준 등급을 요 나머지 요소들 있죠? 나머지 요소들로 변별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분포가 1점 초반부터 2점대 초반까지 형성이 돼요.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분포가. 이해되셨죠?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 내신이 거기보다 많이 벗어난다. 그러면 그 숫자가 보편적으로 유사한 범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유사한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완할 만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는지를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학업 역량에서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두 가지 시각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웬만큼 범주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선 숫자는 이제 경쟁력이 약한 거예요. 이제 범위 안에 들어갔으면 이제 끝났어요. 그럼 나머지 요소들이 경쟁력을 갖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우리 아이 점수가 요 범주대 없어요. 많이 벗어나요. 그러면 일단은 요거 지금 학업 역량이 낮게 평가받을 수 있는데 이걸 보완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한양대는 이렇게 평가하다 보니까 학업 및 활동 집중할 때는 내신 관리랑 더불어서 세특 사항을 풍성하게 채워줄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본인의 강점이 될 역량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중복 크로스 체크하면서 횡단평가하면서 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우수한 것들, 탁월한 것이 여러 번 잘 드러날수록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을 근거로 차감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강점을 찾아내서 가산하는 누적형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점을 잘 드러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때 학과를 선택할 때는 우리 대학은 계열 적합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자연계열은 수과학, 인문계열은 언어, 외국어, 사회, 상경계열은 언어, 외국어, 사회, 수학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니 이런 역량들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보여주시길 바라고 요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예를 들어서 3년간 물리와 관련된 활동 역량을 보여준 학생은 화학과 지원에도 불이익은 없다. 왜냐하면 이런 과목 자체를 과학 역량으로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계열 수과학, 인문계열 언어사회, 상경계열 언어사회 수학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주셔라.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내용인지? 이게 이제 한양대학교의 종합전형에서 보고자 하는 역량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특별히 잘 드러나는 그 강점이 무엇인지 이거를 파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저학년분들. 학교 생활을 그냥 끌려다니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어디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잘하고 이걸 부모님도 보셔야 되지만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이 나 스스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는 사람을 자꾸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거든요. 교과 전형일 때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에는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종합전형 준비는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고 뭘 더 할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이 한양대학교를 목표로 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나 스스로를 계속 면밀하게 살피면서 내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적극적으로 드러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은 여기까지고요. 요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은 학생부 추천형, 면접형, 서류형에 대한 내용들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양대학교 관심 있으신 많은 수험필파 여러분들 내일 방송, 내일은 밤 9시입니다. 밤 9시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 필기 자료는 또 내일까지 모두 완성된 뒤에 또 올려둘 테니까 학종 실전반 회원님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팅창으로 가보겠습니다.